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광주 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 기관으로서도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기업하시는 분들은 광주 테크노파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설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광주 광산업 같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굴하였고요. 또 광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제 여건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기쁨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광주 테크노파크가 선봉에 서서 나갈 것을 그러한 각오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의 오랜 경험이 광주 테크노파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저는 1990년에 공직을 시작한 이후로 약 26년 동안 중앙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부의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광주 지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전자, 광산업, 에너지 산업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따라서 광주 지역의 산업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테크노파크,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총괄 운영하였고 또 특히 광주 지역에는 생체 치과 생체산업센터와 같은 그런 지원 기반들을 구축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이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이 중앙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많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경험과 중앙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광주 지역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바라본 이 광주의 산업적인 특성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광주의 산업적 특성은 3절 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제조업 비중이 낮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제조업 비중은 약 26%로서 다른 광역시 평균 30%보다 많이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도 많이 낮습니다. 네. 자동차, 전자, 타이어와 같은 3대 광주의 주력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대외적인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경제 활력도 떨어집니다. 광주의 1인당 GRDP는 2,300만 원입니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15번째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제조업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네. 현 시점에서 광주 테크노파크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질의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됩니다. 전자와 광산업과 같은 주력 산업 분야는 ICT 융합을 통해서 광의료산업과 공기산업과 같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과 생체 의료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광주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은 방금 말한 미래 성장 동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네. 중앙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따올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공기산업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 분야가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형 국책 사업을 기획하여 유치할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 광주 테크노파크 1, 2단지에 이어서 신규 3단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광주 테크노파크는 첨단지구에 1단지와 2단지가 있습니다. 네. 1단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2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헬스케어 로봇 실증단지 등과 같이 이미 여러 가지 기업과 지원센터가 입주해서 여유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광주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분야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시 첨단 단지 내에다가 제 3단지를 제 3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광주 산업의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일 텐데요.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예, 광주의 일자리 상황은 광주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36%로서 전국 평균인 42%다 무려 6%가 낮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이렇게 열악한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만 해소를 해도 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환경도 혁신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영내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떠나지 않고 네. 또 밖으로 떠났던 그런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광주 테크노파크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협상이 중단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되면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광주 지역산업진흥협의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노동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로 빨리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대외적으로 수요자들을 위한 현장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현장 소통반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혁신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